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 기운까지 없어지게 만드는 계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증시에서도 조금 더 뚜렷한 좋은 이슈들을 기다리는 월요일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외국인이 컴백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0월과 11월에 2개월 연속 순매도였는데 3개월 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굉장히 반가운데요. 외국인은 지난 12월 주식 순매수 1,160억 원을 매수했고요. 채권에는 1조 4,800억 원의 순투자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9천억 원을 순매수에 가장 많이 받으렸고 미국, 유럽 등의 순을 나타냈는데요. 자, 지난해 12월 외국인들의 상장 주식의 순매도에서 매수세 전환으로 인해 올해 1월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지속,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번 주의 기대감은 이런 주식 투자 수급뿐만이 아닙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의 기대감 갖고 있고요. 거기다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수권 상향 흐름 예상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간 추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이익이 조절되는, 상향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될 것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송원산업, KMW, 현대건설기계, 스튜디오 드래곤, 락앤락, 고려아연, 한국콜마, 현대중공업이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셧다운이 좀 장기화되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는 브렉시트의 진행 상황도 예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상승과 하락, 압박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시장공강팀과 함께 하시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김건재 차장께서 미세먼지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헤드라인에서도 오늘 미세먼지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는데요. 1000배 확대한 미세먼지를 보면 마스크에 붙은 선명한 입자가 크게 눈에 띈다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폐에 쌓이게 된대요. 그것이 굉장히 아찔하고 겁난다라고 합니다. 숨쉬기가 참 겁난다. 이 뿌옇게 보이는 서울 도심 사진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지고요. 서울시는 14일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주식시장 시작하자마자 미세먼지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갭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에. 그런데 조금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같이 막 다들 뭐 상한가 언저리 같은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이런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실체가 있고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마스크 같은 거가 실제로 오늘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0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이런 회사들, 그리고 LG전자에서 나오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LG전자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오텍이나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실제 이 라인들이 매출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커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필터 맡는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이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필터
관련해서 그리고 또 마스크 관련해서 아침에 번쩍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지금 갭상승 부분으로 좀 상승폭을 많이 둔화시켰다라는 거 그것이 체크되고 있고요. 1시간가량 지난 상황 주식시장 변화도 이제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오늘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대요. 여러분 혹시 내 차가 노후 경유차면 오늘 운행을 못하게 되고요. 운행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반가운 소식은 있어요. 반도체주 그동안에 어두운 터널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바닥을 쳤다? 월가는 반도체주에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도체주에 올해 들어서 정확히는 지난주 들어서 투자 의견이 매수로 상향 잇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선 용감한 자가 돈 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 반도체주의 올해 들어서의 상승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19년 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주 반등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월 10일 기준 9.61%, 반도체 ETF도 뚜렷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잇따라 매수로 상향 조정되고 방어주에서 반도체주로 갈아타라는 투자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하락은 사실 지난해 8월에 시작이 됐죠.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주위로 강등되면서 촉발됐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는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는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40%나 주저앉았는데 마이크론, 인텔 뭐 다 50% 이상 떨어졌죠. 자, 이번 주 들어 그러니까 지난주 말부터 투자 의견이 매수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됐고요. 거기다 마이크론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이 조금씩 위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뭐 좀 긍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바닥은 잡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뭐 미래를 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바닥이 언제일까라는 이런 것은 아직은 사실은 좀 물음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어떤 것을 지표를 봐야 된다? 뭐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만 쳐보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제로 지난주에 사실은 이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의 현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우리가 예전에 화랑이야라고 하던 이런 시점까지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분명히 바닥은 나왔으니까 편하게 가신다면 좀 중장기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분명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어디 쪽이 좋냐면요. 바로 소재 업종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재 업체 바로 SK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해 실적도 잘 나올 겁니다. 얘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주의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인텔이 11%의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에서 매수로 의견을 상향했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14일이잖아요, 오늘. 네, 그렇죠. 14일 동안 23%가 넘게 올랐습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요새 그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IT 업종 가운데 좀 떠오르고 있는 강자로 얘기되고 있는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13%가량, 삼성전자도 6%가량,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가 13% 이상 올해 들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요 반도체주들은 지난주에 굉장히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방어주에서 반도체주로 갈아타고 베팅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금이 반도체주의 매력적인 매수 기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견을 볼게요. 투자 고수들이 반도체주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의견들 아래 내려가면요. 네. 펀더멘털은 더 악화될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도체주들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바닥을 친 것을 확인한 뒤에 매수에 들어가면 이미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하고 난 다음이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주식 고수들이 말하는 투자 조언이다. 자, 지금 IT주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다 합쳐서 어떤 것을
탑픽으로 저는 꼽으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투자적이다. 먼저 어떻게 보면 선도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삼성전자 넣어놓고 그렇게 고민하실 거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계속해서 튀어나올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맘때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 드렸었던 게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는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예.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예. 많이 해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네. 이쪽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를 매수하지 않으면 상승의 대부분을 놓치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믿으세요? 오늘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반도체주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은 바닥을 이제 치고 좀 돌아서는 업종들 종목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네요. 한전입니다. 여러분 한전 아시죠? 이게 2년 동안 주가가 지하 어딘지 모르게 계속 내리막길 곤두박질 쳤죠. 3개월 만에 45% 반등했습니다. 한전의 주가가 찌릿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전기요금 개편 기대감으로 투심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며 3개월 만에 주가는 50%가량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포항 지진 등으로 신규 원전 도입이 늦어지면서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죠. 유가가 고공비행했죠. 한전의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는데 거기다 PBR이 0.25배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유가나 원전 가동률 이런 등등의 대변수들이 올해는 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대요.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었다라는데 3개월 만에 45% 반등 이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오른 네.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워낙 많이 하락을 해요 있는 모습이니까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도 PBR 개념으로 하면 0.5배가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가지고 있는 이런 부지나 유효부지가 워낙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동안은 한국전력이 뭐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까? 정부 규제 그리고 원가가 오히려 올라와 버린 것, 즉 원자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야 당연히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 규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 원전 반대하는 거 좀 그렇지 않니? 원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강한 시장은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좀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로는 전고점 원저리인 한 41,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보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4,000원, 35,000원, 37,000원 이 정도에서 요새 상승 박스권인데 그렇죠. 41,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작년에 발목을 잡았던 대외 요인들이 싹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네,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원전 이용률. 지난해 2분기에 이미 반등을 시작했고 저유가 기조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속되면서 한국전력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과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 기조에도 조금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에 한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 볼까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삼성증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레포트를 내놨네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큰 점수를 주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4%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중국인 단체 관광 수요 회복으로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한 삼성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에는 뭐 마케팅이나 유통 채널 정비에 대한 투자로 수익성 악화와 영업이익 모두 감소가 됐었는데 1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효과 등이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어떻게 대장이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어땠었냐면 이제는 대장이 아니야. 누가 바로 LG생활건강이 대장이야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이 저점은 분명히 현재 나온 거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이미 80% 이상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따이공들도 다시 열심히 들어오고 단체 관광객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조금 긍정적인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은 박스권 매매가 지금 현재는 가능한 지금 구간대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라인이 바로
18만 원을 저점으로 보시고요. 21만 원대를 상단으로 네. 보시면서 이 박스권 매매를 좀 당분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면세점에 대한 이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금 21만 원도 뚫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요. 당분간은 이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이 뚫리는 21만 원이 뚫리면 다시 한번 상승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1등의 고뇌가 최근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등 어느 정도 의미할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했습니다.